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정신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족? 그래, 저도 가족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가족이 아니라 무급 가정부였습니다. 오늘 제가 어쩌다가 희생의 기록을 남기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올해 73살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평범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35, 며느리 수진이는 33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 차였죠. 그날 아침 수진이가 임신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본다니. 어머, 정말? 축하해.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출산 후에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손주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수진이가 또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산후조리원은 너무 비싸서요. 대신 집에서 어머니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 괜찮아. 내가 봐줄게. 돈 아껴야지. 수진이는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가 봐주시면 더 안심이에요. 저는 뿌듯했어요. 며느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게 제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11월 초, 수진이가 예쁜 여자 아기를 낳았어요. 병원에서 처음 손주를 안는 순간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부탁드릴게요. 퇴원하던 날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하루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기는 2시간 간격으로 울고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면 또 울고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제 몸은 한 번도 눕지 못했어요. 냄비불은 꺼지고 빨래는 쌓이고 손목은 붓고 허리는 타들어가는데 수진이는 늘 방 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회복 중이에요. 한 달, 2달 방에서 쉬는 시간은 수진이, 현관에서 신발 벗는 건 민수뿐이었어요. 3달째 되던 어느 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 소파에 잠시 앉아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나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아기 울잖아요? 빨리 안아주세요. 그 순간 마음 어딘가가 툭 하고 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퇴근해서 아기를 딱 5분 안아주고는 엄마,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는 다시 제 품에 아기를 넘겼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울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목은 뻐근히 저리고 무릎은 굳어서 펴지지도 않는데 어머니, 좀만 더 봐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고통을 당연한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아기 먹일 분유를 타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과로하셨어요. 혈압도 높고 허리 디스크도 심해졌고요. 계속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손주를 돌보느라 손주요. 연세가 있으신데 신생아를 6개월이나 혼자 돌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더라고요. 어르신, 육아도우미도 교대 근무하는데요. 혼자서 24시간 돌보시면 안 됩니다. 입원 3일째 되던 날 수진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언제 퇴원하세요?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대.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애는 누가 봐요? 민수가 육아휴직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그건 안 돼요. 남편 승진 앞두고 있어요.
그때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쓰러졌는데 걱정은 아기와 아들 승진뿐이었습니다. 수진아, 그럼 너라도 봐야지. 어머니, 저도 아직 출산 후유증이 있어요. 그리고 파출부 부르면 하루에 15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15만 원이 비싸다고요? 저는 6개월 동안 공짜로 했는데요. 결국 수진이 친정 엄마가 일주일 동안 와서 봐줬습니다. 퇴원하던 날 수진이 친정 엄마가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시어머니 오시니까 제가 가도 되겠네요. 손주 보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일주일도 못 하겠어요. 일주일도 못하겠다는 걸. 저는 6개월을 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약값. 저는 연금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돈이 부담스러웠어요. 저녁 먹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수진이가 밥숟가락을 놓더니 물었어요. 병원비가 얼마인데요? 100만 원 정도 나왔어. 그 순간 수진이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걸 저희 보고 내라는 거예요? 손주 돌보다가 쓰러진 건데.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어머니가 알아서 도와주신 거잖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가족인데 돈 얘기하면 어떡해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그건 좀. 우리 집 형편도 빠듯한데. 손주 돌봐주는 거 가지고 돈 달라고 하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집 형편이 빠듯해? 그래서 산후조리원 500만 원은 어떻게 준비했는데? 수진이가 당황하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이에요. 500만 원은 모을 수 있는데 내 병원비 100만 원은 없어? 어머니, 그건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를 위한 거고 병원비는 어머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저를 가족이 아니라 도구로만 본 거구나.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누워 있는데 자꾸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족인데 돈 얘기하면 어떡해요? 가족이라고?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후조리원 500만 원은 당연하고 내 병원비 100만 원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새벽 2시 옆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일어나려다가 멈췄어요. 수진이가 일어나는 소리,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진짜.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저런 소리조차 내지 못했구나. 머릿속으로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분유 타고, 기저귀 갈고, 트림시키고, 낮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밤에는 아기 재우고, 다시 분유하고,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였어? 그 순간 뭔가 마음속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그래, 가족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무료 가정부였구나. 아니, 가정부보다 못했어요.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을 받고 퇴근 시간이 있고 휴일이 있으니까. 저는 벌떡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계산하자, 제대로. 먼저 휴대폰을 켰습니다. 인터넷에 육아도우미 비용을 검색했어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간당 10,000원. 하루 12시간이면 12만 원. 6개월이면 손이 떨렸습니다. 2,160만 원.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이만큼의 가치를 무료로 제공한 거였어요. 산후조리원 500만 원의 4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울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병원비 100만 원도 개인적인 문제라고. 눈물을 닦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또박또박 정성껏. 육아 도우미 비용 청구서, 청구인 박순자 시어머니 청구 대상 김수진 며느리 기간 2024년 11월 1일, 2025년 4월 30일 6개월 하루 근무 시간 12시간, 시급 1만 원. 총 청구 금액 2,160만 원 참고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 육아 도우미 시세 하루 15만 원 본 청구액은 최저 시급 적용 납부 기한 2025년 5월 15일 청구서를 다 쓰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160만 원. 제 6개월이 이만큼의 가치였구나. 그런데 그 대가로 받은 건 가족인데 돈 얘기하냐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청구서를 책상 위에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일어나서 아기 분유를 준비했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제 가치를 지킬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않을 겁니다. 청구서를 가슴에 품고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걸 식탁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청구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와 민수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수진아, 민수야, 이거 좀 봐. 청구서를 식탁 위에 탁 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청구서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육아 도우미 비용 청구서야. 내가 6개월 동안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 민수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가족이면 병원비도 못 내준다며? 그럼 나도 가족 아니라고 생각하고 돈 받을게. 시어머니가 돈을 받으려고 하세요?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돈 계산하면서 살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면 내가 쓰러졌을 때 걱정부터 했어야지. 가족이면 병원비 100만 원 아깝다고 하면 안 되지. 산후조리원 500만 원은 당연하고 내 병원비 100만 원은 개인적인 거라며? 그럼 나도 개인적으로 계산했어. 청구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6개월, 하루 12시간, 시급 10,000원, 2,160만 원. 수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누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줘요? 너도 산후조리원 갔으면 500만 원 냈을 거 아니야? 육아도우미 썼으면 2,700만 원 들었을 거고 내가 시세보다 싸게 계산해 준 거야.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민수야, 엄마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어. 밤에도 2시간마다 깼고 허리도 무릎도 다 망가졌어. 근데 너희는 내가 쓰러졌을 때 뭐라고 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친정어머니 오셨을 때 한 말 기억나? 일주일도 못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6개월을 했어. 말 한마디 없이.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말로 나를 이용한 거잖아. 편할 때는 가족이고 책임질 때는 남이고 그런 식이면 나도 남처럼 돈 받을 거야.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이 돈을 받으시려고요? 아니, 수진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 다음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첫째, 내 병원비 100만 원 내줘 당장.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둘째, 지금부터 너희가 아기 돌봐. 내가 도와주는 건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셋째, 다시는 가족이라는 말로 나를 이용하지 마. 가족이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야. 한쪽만 희생하는 게 가족이 아니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수진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수진이도 직접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끔 도와줄 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기억해 힘든 걸 6개월이나 하셨다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나 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을 때만 손주를 봅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요. 민수와 수진이는 교대로 육아를 하고 있어요. 힘들어하지만 그게 부모의 책임이니까요.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 청구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고 있었다는 거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가족은 서로 존중하는 거야.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의 희생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엄마니까 당연하지, 할머니니까 당연하지, 가족인데 뭘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무한정 희생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엄마라고 할머니라고 그 사람의 건강과 시간과 노력이 공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을 받으면 감사해야 하고 희생을 받으면 존중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분이 있으신가요? 당신을 위해 말없이 희생하고 계신 엄마,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오늘 그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